딥페이크를 만드는 이유, 화장실 디지털 성범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장실에 불법 촬영할 수 있는 특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여성들이 소변 보고 대변 보는 걸 촬영해가지고 본다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알아보고 싶었죠. 남초 사이트든 이런데 이런 올리는 사람들 있는 온라인 공간에 가서 댓글도 읽고 막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비싸게 구는 년들이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하찮아 보여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한테 비싸게 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우월감 그리고 통제력을 느끼는 수단인 겁니다. 이게 뭐 성적 취향이라서 성적으로 흥분돼서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섹스하고 싶은 성관계하고 싶은 그 여성이 젊고 예쁜 여성인데 내가 어떻게 구애를 해도 데이트 신청을 해도 데이트도 못하고 연애도 못해요. 섹스도 못하는데 이렇게 별것 아닌 게 보이는 게 좋다 이거. 그게 통제력이고 그게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연결해서 딥페이크도 딥페이크 방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뭐라고 써 있다고 알려져 있냐면 이제 캡처 같은 거 기사에 다 나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얼굴 올리라고 돼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녀보고 구애해보고 데이트 신청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말도 못 꺼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무조건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성관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별거 아닌 것으로 하찮은 존재로 얼굴에 포르노로 합성한 것만으로 이 사람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삶을 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권력을 권한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을 그 통제력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분들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 가부장제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여성이 내 거여야 되고 내 소유여야 되고 내 통제력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로 아직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취향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도 생각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도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그것은 오로지 이 사람의 것이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의 몸을 삶을 써야 된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극진히 잘해주고 쫓아다니면 이 사람은 나의 마음을 받아줘야지.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할 수 있어야지. 연애를 하면 섹스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으면 노력을 들였으면 헤어지면 안 되지. 그렇게 몇 년 사귀었으면 결혼을 해야지. 그게 수순이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 안 받아줘. 네가 뭔데? 지까짓 게 뭔데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줘? 네가 그렇게 잘났어? 욕을 하게 돼. 연애를 했는데 나를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싫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싫어졌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싫어진 게 인정이 안 됩니다. 지가 뭔데 나를 싫어해? 내가 그렇게 그동안 잘해줬는데 이제 헤어지자 그래? 열이 받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안전이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별할 때 여성들이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 헤어지고 싶다, 만남을 정리하고 싶다는 게 인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응하고 무조건 수긍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저한테 성평등 얘기하거나 성폭력 얘기할 때 가끔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선생님 혹시 폭력적인 사람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거나 뭐 성폭력하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가장 높은 확률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언어적이든 육체적이든 성적으로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으로 누가 나와 있냐면 이거는 뭐 경찰에서도 발표하고 통계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내 말대로 해야 되는 사람. 옷을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남자 연락처를 뭐 여자 연락처를 지우라거나 뭐 이 시간에 나가다니지 말라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 처음에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상 그것이 로맨틱하게 보입니다. 질투하는 걸로 보이고 로맨틱으로 보입니다. 아닌데 사실 아닌데 통제인데 그걸 로맨틱한 걸로 달달한 걸로 과거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게 로맨틱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로맨틱한 게 아니고 통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심해지고 폭력적인 행위까지 드러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딥페이크를 만들고 유포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이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N번방 박사방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우리가 평등한 관계를 맺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 문화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문화, 종속적인 문화, 그리고 명령 하달과 복종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제력을 느껴야만 내가 우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특히 남성 문화 속에서 또 우월한 사람이 돼야 관계의 주인처럼 여겨지고 그게 강한 남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군사주의 문화와 상명하복의 문화와 남성 중심주의 사회 문화가 합쳐지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의 주인으로, 이 가정의 주인으로, 이 사회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모습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해결책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고 너무 이상적이고 먼 얘기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딥페이크가 없는 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처벌 수위 높이는 거 이런 거 당연히 가능하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처벌 수위 높인다? 법 하나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고 안전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고 질문하고 합의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속에서 폭력으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함께 사는 즐거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디지털 성착취의 문제 그리고 딥페이크의 문제를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주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장은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이 가해자와 나를, 구조와 나를 분리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 말하지 마 라고 하는 심리가 숨어 있으면서 이 사회 구조와 문화 속에서의 나의 역할과 책임을 면피하려는 발언입니다. 물론 나는 가해자 아닐 수 있죠. 나는 성착취, 성폭력, 성매매 같은 거 안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이 가부장제 남성 중심주의 사회사에 살면서 남성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거부해버리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 여자들도 해, 남자들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발언은 또 뭐냐 하면 주변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 얼굴까지 포르노에 합성해서 이런 성착취물을, 성폭력물을 만드는 것을 이 알페스라고 해가지고 남성 연예인들, 케이팝 스타들의 연애나 성관계 같은 걸 묘사하는 소설 같은 거를 쓰는 인터넷 하위 문화가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서 여자들도 남자들한테 그런 짓을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알페스와 딥페이크는 완전히 다르고 물론 당사자가 그걸 읽으면 기분은 나쁠 수 있죠. 하지만 그걸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서 성폭행하는데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의 것을 비교를 하면서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그래. 그리고 나는 안 그래 라는 말을 하면서 이것을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구조적인 문화가 아니라 특수 일부한 사람들의 일탈로 만드는 발언입니다. 그 일탈하는 사람들 중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이건 남성 권력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일부의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연결됩니다. 일부의 문제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그 일부의 사람들을 축소시킵니다. 누구로 축소시키냐? 정신병자들이야. 미친놈들이야. 조현병이야. 죽여버려야 돼. 그냥 거세시키세요. 물리적 것에 화학적 것에 뭐든지 좋아요. 그냥 죽이세요. 사형시키세요. 감옥에 300년 쳐넣으세요. 가해자와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나는 이 문화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완전히 가해자를 악마화시키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기. 그러니까 왜 술을 먹었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짧은 옷을 입고 밤 길거리를 돌아다녀? 이게 전통적으로 성범죄를 당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말하기잖아요. 디지털 성범죄도 똑같아요. 왜 SNS에 사진을 올려놨어? 왜 그렇게 프라이빗한 사진을 많이 올려놨어? 친구 공개도 아니고 전체 공개로 그런 걸 왜 올려놨어? 물론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이 디지털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사진 올린 게 잘못이 아니라 내 사진으로 범죄를 한 사람의 잘못인데 그걸 나한테 사진을 올린 사람에게 원인을 찾는 방식의 말하기가 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급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이 또 그리고 집에서 양육자들이 SNS에 사진 내리고 SNS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도 아니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이 해야 될 이야기와 청소년들과 해야 될 연습은 평등하게 살아가는 거, 평등하게 대화하는 거. 그래서 그 평등한 대화와 교류 속에서의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와 상대방이 둘 다 좋아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찾아가는 그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방법,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